드라이브. 네, 안녕하십니까. 2018년 5월 마지막 주? 다섯째 주네요. 네. 네. 지금 5월처럼 이렇게 5주가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네. 노는 날이 많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네. 노는 일이 많았군요. 그렇죠. 네. 네. 여튼 간에 5월 마지막 주 드라이브 테크수다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도안구 기자입니다. 오늘도 정호성 하드웨어랩 편집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여러분. 또 며칠 전에 거의 엄청 충격적인 뉴스를 서준석 PD가 올렸더군요. 페이스북에. 어떤 거의 거죠? 경악스러운. 네. 저희 유튜브 열심히는 안 했지만 이제 네. 한 600명을 돌파했거든요. 그 거북이처럼 한 거랑 가서 이제 구독자가 2년 했는데 600명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엔터프라이즈 기업보다는 나쁘잖아요. 마케팅 한 번도 안 하고. 처음 할 때보다 많이 늘었는데요? 근데 되게 많이 구독자가 여자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제가 특단의 조치로 조만간 좀 걸그룹 모셔오나요? 아닙니다. 3부 방송을 살펴하는 건가요, 이제? 제가 클라우드 방송을 한 번 더 하면서 클라우드 주간 방송? 브리핑을 여자분하고 하려고 지금 알겠습니다. 그냥 스마트폰 갖고 가서 혼자 옛날에 하던 그 방송으로. 돌격 방송. 네? 돌격 방송. 네, 그래서 근데 위치가 강남이라 이게 귀찮습니다, 이게. 먹을 때 많잖아요, 그래도 강남. 아니 제가 이제 은평구에서 와야 되잖아요. 직장인분을 내가 꼬시는 거거든요, 지금. 같이 하자. 내년 회사한테 좋다 해가지고 좋습니다라고 하는데, 네, 조만간 주간 클라우드 브리핑을 다시 스마트폰을 놓고서 딱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자분을 또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하도록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소식, 네, 재미난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네. 보도자료까지 왔었습니다. 저도 그 보도자료 받았었는데요. 네. 네. 아니 이게 대법원에서 암호화폐를 자산으로 인정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이제 어쨌든 그 대법원에서 자산으로 인정이란 판결을 하진 않았는데 요 소식,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뭔가 판결이 났고 네네. 그걸 갖고 나서 깜짝 그 협회 이름이 뭐였더라? 잠시만요. KBIPA. 그 블록체인 한국 블록체인 산업진흥협회. 이쪽에서 뭐 대법원의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하는 판결에 대해 논평을 하였다. 이게 뭐였어요? 그러니까 뭐 딴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작년부터 들었던 얘기인데 이게 그 비트코인은 전자적인 하나의 파일이잖아요. 네네. 근데 파일인데 이게 그러니까 가상화폐다 어떤 그 재화로서의 가치도 암호화폐다, 있고 가상화폐다, 교환 가치가 생기고 있는데 근데 원칙적으로는 그냥 파일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파일이긴 하지만 이거를 다른 걸로 그러니까 다른 어떤 가치가 있는 뭐 달러로 환전을 하든 아니면 뭐 다른 상품으로 바꿀 수도 있거나 그렇게 하지 않아서 파일인데 이게 몰수의 대상이냐. 그러니까 범죄자들이 범죄 수익을 대부분 이제 그런 암호화폐, 가상화폐로 갖고 있었기 때문에 네네. 이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1심에서는 이거는 그냥 파일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법률에 근거해서 봤을 때는 이거는 가치가 없다. 그냥 그 데이터가 뭐 하드디스크에 저장돼 있거나 다른 어떤 월렛에 있는 건데 이거를 가지고 어떤 뭐 가격을 매길 수가 없잖아요. 워낙 등락폭이 매일매일 심하기도 하고 그래서 인정을 안 하는데 2심에서는 재산적 가치가 있다. 그래서 몰수해라. 그러니까 몰수 대상 그 범죄 수익을 범죄의 어떤 그 했던 것들을 갖고 오냐, 그러니까 몰수하냐 안 하냐 관건인데 결국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몰수를 해라. 뭐 작년에 그 경찰청에도 제가 알기로는 근데 몰수에도 그 키가 없으면 못 찾잖아요. 그러니까 월렛에 있는 계좌를 통째로 가져가는 거죠. 예. 옮겨라. 그러니까 아마 비밀번호 까먹었어요라고 하면 못 하잖아. 비밀번호 모르는데요? 이러면 어떻게? 솔직히 불어 이런 거지 뭐. 아니 그걸 분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저도 원래 만들면서 사진으로 찍어놓고 막 구글 문서에다 해놓고 뭐 어디 막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이메일 어카운트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걔들이 가져가면 어떤 식으로 하냐면 하드를 통째로 가져가요. 하드를 본체를 다 가져가서 덤프를 떠가지고 거기서 어카운트 거를 그렇죠. 어카운트를 차징을 하고 로고 파일이나 안에도 다 이제 경찰청 사이버에서 이제 포렌식으로 하기 때문에 뭐 전혀 상관은 없을 거고. 권명경 기자님 우리 또 황미경 이사님 또 강남에서 뵀습니다. 되게 웃긴 게 몰수됐는데 다른 업체들로서는 사실은 암호화폐 자체가 이제 가치가 있냐 없냐 되게 설랑설레가 많았잖아요. 그 면에서 대법원이 이제 인정을 해줬다 이거는 정상적으로 시장에 그러니까 약간
주류를 못 들어가고 계속 바운더리 아웃바운더리에서 이렇게 좀 있었던 건데 네네. 정식적으로 이제 돼서 그래서 가상화폐 거래소들이라든가 협회에서 블록체인 협회에서는 네네. 되게 좋은 판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저희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게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그 저하로서의 가치가 있다. 자산으로서의 가치가 분명히 네네. 교환 가치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랬더니 정우성 기자하고 같이 방송하다가 그래 뭐 기술을 떠나가지고 한쪽 영역에서는 이미 재화처럼 그렇죠. 금거래 하듯이 뭐 네, 석유거래 네. 하듯이 네, 아니면 뭐 돈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렇죠. 뭔가의 거래 대상으로 되고 있다 일단 그게 무슨 지금 달러냐 아니냐의 이 논쟁하고 별개로 금덩어리라고 생각, 골드바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누구한테는 골드바를 좀 있어서 거기에 그렇죠. 가치를 매겨서 그 가치가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대법원에서도 일단 압수해라 자산으로 보고 그럼요. 그러니까 돈 화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이 화폐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거는 자산으로 볼 수 있으니까 가치로 언젠가 전환될 수 있지 않냐라는 뜻으로도 부동산 같은 거 압류하듯이 그런 걸로도 볼 수 있는 판결이 났다 보니까 요 말씀드렸던 그 협회에서는 발빠르게 드디어 대법원에서 비트코인 되게 웃겨요. 정부가 한 게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일단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향후에 정부에서 이거 관련된 어떤 제도를 만들거나 할 때 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그쵸. 판례가 하나 나온 거죠. 아주 큰 판례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해외에서는 이런 것도 이제 암호화폐와 관련된 것들이 범죄 수익이 되면 네. 공매 같은 절차를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범죄 수익을 환수를 해갖고 국고로 들어오잖아요. 네네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되게 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워낙 가격 변동이 심하고, 그죠? 여러 종류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네네. 얼마 전에 뭐 성인 사이트 운영자들 구속이 되고 뭐 두루 하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좋은 방법으로 암호화폐를 이용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분들은. 그러니까 어찌됐든 성인 사이트들가 대부분 이제 성인 사이트들 뭐 그 불법적인 구매들 어차피 잡혔으니까 밤토끼였죠. 너무 수익이 적어가지고 몰수된 금액이 적잖아요. 뭐 그 네이버나 이 이런 사람은 데서 진짜 사기꾼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실제로 갖고 있는 뭐 모르겠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범죄 수익으로 했는데 뭐 9억인가 뭐 광고 받았다는데 야 트래픽이 그 정도면 그 뻥이라 그래요. 왜냐면 그 조그만 성인 사이트들 받는 게 거기서 이제 배너 하나당 하는 게 500만 원 정도에서 그러니까 1000만 원이거든요. 모르면 진짜 그 사람들도 뭐 비트코인을 받았는지 아니면 뭐 암호화폐를 받았는지 좀 모르겠고 그리고 예전에도 그게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암호화 공격 이런 거 했을 때도 뭐 야 너 이거 암호 풀고 싶으면은 저기 코인 내놔 이랬었던 거거든요. 근데 물론 그 시장이 과연 컸냐 안 컸냐 예전에 보안업체하고도 이제 뭐 팔랄토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같이 얘기할 때 생각보다는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일단 그걸 거래된 건 맞았거든요. 네네. 근데 일단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일단 한 축에서는 확실히 자산으로 보고 있었던 거죠. 뭐.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빼서 일단 환수해요. 말씀하신 대로 정우성 기자는 해외에서는 만약에 몰수했어요. 네네네. 그러면 공매가 뭐 하는 거야? 일단 정부 자산을 이제 파는 거잖아요. 뭐 온비드 같은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든 그러니까 몰수 자산인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경찰 쪽에서 예전부터 이제 뭐 이것도 맨날 등락 오잖아. 압수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에 야, 대한 그럼 2,000원대 팔 거야? 800원대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갖고 있다 공매를 했는데 공매가 아니라 갖고 있었는데 지금 빨리 가격이 높을 때 빨리 해야 국가가 이거 환수하는 금액이 그렇죠. 높아지는군요. 나중에는 빵원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코인을 자체가 제로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자산 가치가 나중엔 정말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 공무원분들이 야 이거 반드시 가격이 높을 때 해서 국가에 환수하는데 기여를 해야 돼라고 하는 공무원분들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근데 이제 근데 우리는 아직 그것까지는 가진 않았으니까 이제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분들도 당황하는구나. 이 전자가 왔을 때. 네,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현금 거래해요? 아니 만약에 현물화해요라고 하면 그렇죠. 거래소에다가 올리셔야 되는데요.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거래를 해야 돼 이거 갖고?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지. 자기네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범죄자들이 갖고 있는 어카운트를 하나로 해서 월렛에다 이쪽으로 넘겨놓고 표준을 퉁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군요. 그렇죠. 거래소마다 다르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아마 그러니까 이분들 그러다 갑자기 빠지는 거 아니야? 이걸로 코인하는 거 아니야? 갑자기?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거죠. 그러네. 그 예전에 갑자기 졸지에 코인이 생긴 거 아니야? 네. 근데 이제 뭐 부풀릴 수 있나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 쪽에서도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고 검찰 쪽에서도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이거 가치를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에 관련해서
좀 전문적인 어떤 식견을 그러니까 그냥 위원회 말고요. 사자들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사자들 말고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인정. 그리고 비트코인 월렛을 추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가 2군데 정도 국내 경찰청에도 들어가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제 뭐 앞선 거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이제 아, 그게 이슈겠네요.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자산으로 인정한 건 둘째치고 야 그럼 인수했는데 얘네 비트코인을 도대체 얼마에 해가지고 받아야 되는 거야? 기준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아 전자화폐를 암호화폐를 만약에 부정적인 곳에 하다가 걸렸어. 몰수를 했어. 몰수했어. 나라에서 이거를 자산으로 이렇게 국고에다 환수하려고 봤더니 지금이 장이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건지 평균 내기도 힘들고 그러면 무조건 얼마까지는 맞추라고 할 수도 없고 그 사람이 그쵸, 투자가가 아닌데 왜 제가 이 업무까지 해야 됩니까?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부동산도 아니고 이러다 그쵸. 보니까 그러면 옛날에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준 만들기도 애매모하고 그 이제 그 바다 이야기 막 이런 거 할 때 막 압수했잖아요. 네. 게임기들. 그리고 웹하드 업체들에서 이제 성인물 해가지고 그냥 다 서버랑 이런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다 압수했어요. 근데 이게 문제하면 창고에서 한 2, 3년 있다 보니까 IT 기기들은 다 이제 낡았죠. 낡게 되고 흐름에 뒤처지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이제 창고에 가서 이제 까봤는데 최고한 금액들. 아니 그게 아니라 서버에 메모리가 없고 하드가 없고 CPU가 없고 막 이런 거죠. 왜요? 그러니까 관리 부실인 거죠. 근데 아무도 누가 책임을 뛰어가서 가져간 거야? 쓸만하니까? 그쵸. 예,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도 아무도 안 지고 지금은 그러진 않은데 완전. 맞다. 그때 막 그 사업 도학장에 다 해가지고 한쪽에 쌓아놨는데 막 디스플레이부터 해서 모니터. 그쵸. 그리고 또 그 최고급 사양으로 또 세팅돼서 갔었잖아요. 최고급으로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공매되고 이런 것들 해서 정확하게 국가의 자산으로 이제 확보가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좀 전향적으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뭐 어찌됐든 근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제 이런 거죠. 이런 체인 협회나 이런 데들은 정부가 드디어 비트코인을 인정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부 입장은 바뀐 게 없어요. 비트코인을 인정한다는 게 아니라 법원 판결에서는 이제 정확하게 재화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재화를 인정을 하겠다. 예, 그래서 몰수할 거냐 안 할 거냐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범죄 수익이 예전에는 얘들이 다 현금이에요. 통장에 그냥 금고에다가 5만 원짜리를 바꿔갖고 수십억씩 쟁겨놓고 마늘밭에 던져놓고 했는데 네네. 지금은 그냥 코인만 갖고 있는 상황, 월렛만 갖고 있는 상황이고.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기잖아요. 이 사건이 지금 뭐 올해 터진 게 아니라 지금 이게 대법원에서 나온 거면 네. 정부 입장에서 아직 대법원 판결 아니야. 2심 난 거예요. 2심. 3심 갈 거예요 아마. 대법원에서 난 거 아니었어요? 네, 2심이에요. 3심까지 간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대법원 판결이었어요. 대법원 판결? 이분들의 주장. 네. 그러네요. 예. 그러니까 그 대법원에서는 다루지 않고 야 2심이 했던 거대로 해 이렇게 친 거지. 그렇죠.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튼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시간이 흘러서 그럼 정부는 그 제도를 만들든 말든 상관없이 네. 저게 만약에 법원에서 저런 판결이 나왔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다. 근데 하고 있다가 했어야 되는데 제대로 준비 안 했을 수도 있겠네요.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제 예.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1심, 2심, 3심이 대법원 판결인데. 야 그러다 정부 까고 싶은 기자들은 좀 이따가 이러다가 이제 막 폭락했어. 그럼 그때 팔았으면 얼마였는데 정부 담당자들이 늦춰 하다 보니까 휴지 조각대 막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 그렇죠. 네. 작년에 그 전에 압수된 것들이 있거든요. 그 전에도요? 네, 그 전에 이제 그게 이제 많이 올랐잖아요, 비트코인이. 그냥 갖고 있는데 얘가 그냥 이렇게 오르고 그냥 있다가 지금 또 왕창 떨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되게 재밌는 상황이라서 하여튼 좀 경찰 쪽이나 이런 쪽들은 나중에 기준 만들어지는 것도 재밌겠네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아니면 뭐 할 것인가. 몰수되고 며칠 안에 무조건 매각해라 이렇게 안 하면 방법이 없잖아. 네, 그렇죠. 투자할 수가 없는 거라. 예. 그렇잖아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공매 절차를 해서 암호화폐 팔거든요. 그래서 수익을 환수를 해요. 해외 같은 경우들은, 유럽 같은 경우들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걸 누가 이제 사니까 그래서 거기 가서 시장에 일단 던지는 경매하듯이 거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매라는 게 특정한 공간에 근데 이걸 얼마에 사겠다. 정보 입찰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왜냐면 시세보다 싸거든. 시세보다 좀 싸게 팔면은 다 사는 거고, 아니면 시장에 거래를 하겠다면 시장가로 그냥 다 던질 수도 있는 상황인 거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거 나중에 문제 되겠다. 그렇죠. 누구한테만 알려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비트코인을 몰아줬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그 미국 같은 경우 보면 네네. 2014년도에 그
정말 글로벌하게 엄청나게 큰 마약 거래 사이트가 있어요. 실크로드라고 있는데 네. 여기를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보니까 비트코인이 많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냥 공매를 통해 처분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으니까 이메일 입찰을 받는 거예요. 이메일. 네. 아 너무 많으니까 또 이거 누구한테 줬다가 잘못하면 자산을 그냥 엄청나게 주는 셈이네요. 그래서 이제 어찌됐든 그래갖고 뭐 어찌됐든 이런 부분들은 좀 가상통화 이제 뭐 특별법 같은 게 좀 발해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실제로 뭐 금융이나 이런 쪽들은 뭐 가상통화 거래하는 뭐 암호화폐 거래한다 이런 것들의 어떤 제도화나 이런 데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고 정부 입장 전혀 변화 없고 근데 그냥 뭐 불법 행위의 경우엔 뭐 엄중히 대처할까 뭐 엄중히 할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여지껏 거래소들 자체가 좀 많이 문제가 있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어쨌든 공인한 게 아니고 지금까지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보면 공인하진 않았다. 정부 입장은 스탠스는 변화는 없고 대신 재화 가치가 있으니까 재화 가치를 다시 바꾸겠다. 그 가치를 인정해서 몰수 재산으로 한 거다. 뭐 그거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게 일단 재미난 판결들이 있으니까요. 지금 있었고 이번엔 또 저번에 실제는 주말에 갑자기 미국에서 말이죠. 그렇죠. 폭락에 또 미국 법무부가 그 시세 조작, 암호화폐 쪽 시세 조작 관련해서 단속이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스푸핑, 네네네. 위시 트레이딩 단속, 뭐 용어도 어려워요. 근데 그게 또 사실로 또 발견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 조사 들어갔는데 그쵸. 맞고, 그래서 또 떨어지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에서도 이것도 다 사기꾼 아니야 이런 사람들이 한 부류가 있고. 근데 실제로 네. 비트코인은 조금 국내 거래소나 이런 데 하기에서는 국내 어떤 그 자본의 규모가 글로벌하게 미치는 영향이 조작할 수 있는 범위가 좀 적죠. 근데 국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소들에 조그맣게 올라 있는 잡코인들 네네. 같은 경우들은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가상화폐 다른 뭐 저희 그 이제 뭐 카톡방이나 이런 데들 보면 뭐 각종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하는 거니까 네네. 여전히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고 하여튼 그 용어도 주식 했던 용어죠. 이게 스푸핑하고 워시 트레이딩이. 그러니까 이거 뭐 주식 용어는 아니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여기서 나온 용어예요? 이것도 전문 용어긴 하죠. 그러니까 이게 스푸핑은 이제 주문을 집행하기 전에 이렇게 미리 이제 취소할 거예요. 그러니까 허수 매도를 생각이 없는데 일부러 사는 그렇죠. 거죠. 허수 주문해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매수가 이제 막 쌓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 그거 매도창 보고 있다가 오르는구나 쌓이는 걸 거기서 이제 보고서 걸어요. 그러니까 걸어놓고서 이제 하고 근데 걸어놓는데 애들이 이제 금액이 막 늘어났다가 그러면 다시 안 팔아 그러고 올리거든요. 매도가를 올려요. 매수가 쌓이게 되면 이게 매도 거래량 그러니까 힘의 균형인데 그게 이제 더 많게 되면 그럼 난 더 비싸게 팔래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싹 걷어내잖아요. 그러면은 없죠. 그럼 거래가 쭉 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워시 트레이딩 있어요. 워시. 네네네. 그거 닦는 거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물세탁인가? 한 사람이 이제 거래를 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그 증권사 여러 곳에 해가지고 동시에 주문내는 거예요. 매도를. 자기가 사고 파는 거죠. 혼자서 조작을 할 수가 있어요. 뭐 5개를 하면 5개 중에서 1억 정도를 가지고 5억씩 넣어놓고서 거래를 하는데 이 한 회사의 하루 거래량이 1억 정도면 이 사람이 충분히 매도를 해가지고 조작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각 사이에 있는 HTS에서 오늘 핫 종목으로 띄워요. 그러면은 오늘 관심 가져야 될 종목으로 맨 위에 뜨거든. 그러면 일반인들이 보고 있다가 이제 15% 떴어. 10% 떴어. 가자. 이렇게 막 해가지고 하면은 해놓고 있다가 얘는 5군데에 다 두고 있다가 일정 수량이 올라가서 그러니까 물량을 잠그거나 일정 수량이 올라가거나 하면 거기서 이제 자기는 자동으로 매수를 폭탄을 던지면 애들은 이제 줄줄이 체결이 되는 거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요새는 상한 플러스 마이너스 30%니까 네네. 뭐 많이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금액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비트코인 그러니까 이 코인들 관련해 가지고 그냥 저는 5대장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냥 우리 그 국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하루 거래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주식시장 거래량이 오늘 하루 거래량 7.5조거든요. 7,500억. 근데 이제 거래량을 보면 비트코인이 134조예요. 비트코인 하루? 네, 하루에 거래량이 134조니까 그리고 이더리움 62조, 리플이 25조, 비트코인 캐시가 18조, 그 이오스가 11조. 네?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해도 넘는 거죠 거래량이. 그러니까 이거를 조작을 할 수 있다 국내에서 불가능하죠. 글로벌리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 선물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왜 비트코인이 떨어지냐 뭐 말이 많잖아요. 뭐 누구는 1억 간다, 그죠? 네, 우리나라뿐이죠. 누가 1억 갈 거라고. 네, 거래소에 계신 분이에요. 좋으시겠네요? 아니요, 안 좋아요. 아니, 상관없어요. 그럼 이번에 참 궁금했던 건 폭락 네. 어떻게 폭락에 거셨나요? 걸어놨잖아요. 오늘이 또 결산한 날이죠. 결산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페북에 올려놨잖아요. 나 못 봤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저희들이 이 방송 애청자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근데 연락이 올만 한데 한 코인 갖고 지금 40코인을 만들어가지고 매달 지금 결산 중인데 잔고 21731달러 21,731달러요. 한 달이 맞죠? 네, 5월달 여기 있잖아요. 5월 1일, 6월 1일. 여러분 늘상 보시는 거 아닌가요, 도기자님? 저 어제 밥 샀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사나요? 아니요. 어디로 돈 보내면 돼? 밥 먹읍시다. 밥 먹읍시다. 밥 먹고 얘기하자. 저희들이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저희 일단 서준석 PD도 눈이 반짝반짝 거렸어요. 네? 왜? 서피드가 그럴 일이 없는데. 아니 관심이 어디로 없는데. 돈 보내? 저번에 얘기하다 보니까 서준석 PD가 차 팔아야 되나? 안 돼요.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늘상 버리는 돈이라고. 그런 걸 투자해야 된다. 그렇죠. 버리는 돈이에요. 버리는 차예요. 중고야. 차 버리면 되잖아. 차 버리면 되잖아. 모르죠. 책임 뭐. 못 지겠는 거야? 뭐 소렌토 팔아서 나중에 책임 못 지겠다는 거 그렇게 벌고 혼자 할 때는 잘 벌다가 왜 아니, 우리 혼자 돈 하지 가져가면- 않아요. 저 펀드 따로 있잖아요. 저희 펀드. 네, 여러분 해외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비트코인 쪽에 진짜 너무 그러니까- 폭락도 하고 예. 우리나라에서는 또 그러다 보니까 논쟁. 아까 말한 이거 사기 아니야 이런 거 있고 또 해외 노벨 경제학상 받은 분은 여러분 이거 사기예요라고 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어떤 분들은 미래에 이제 블록체인 기술은 뜰 거다 이런 분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논쟁이 또 있더라고요. 진짜 사기다. 비트코인만 보지 말고 블록체인을 보자. 막 이런 분들이 또 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게 이제 해외에서도 이렇게 하면 또 우리나라 전체 거래소라든가 막 이런 데들 더 조사가 막 들어갈 확률도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저는 여전히 조사 중이고. 네, 그러니까 국내 거래소들 좀 많이 이상해요. 그러니까 많이 해외 거래소들이랑 비교하면 많이 이상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코리안 패치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는 사람 패싱이 아니라 코리아 패치가 뭐야? 그러니까 코리안 에디션, 한국 에디션. 그러니까 한국 특별판. 회수가 줄을 건너면 탱자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오면 이상하게 제도가 그러니까 변질이 되고 왜곡이 되고 이런 게 좀 있는 거죠. 일차적으로 국내 해외 한번 거래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은 게 국내 거래 수수료가 되게 비싸요. 그 얘기 계속 했었던 거죠. 네, 비싸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용자가 돈을 벌어서 네. 먹여 살려줘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윈윈 하는 거죠. 이통사들이랑 뭐 통신사 하는 것처럼 저렴한 요금제를 제공을 해주고 사용자를 즐겁게 하면 결국에는 많은 이용자들이 쓰게 되고 다른 그런 애플리케이션들이 생겨가지고 도움이 될 텐데 네. 이거는 거래소들만 좋게끔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원래 제공 안 해주고 벌칙 계좌 만들어서 거래하게 되고 가짜 코인 등록해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없으면 해외 자기네 제휴되는 회사에다가 코인 땡겨가지고 팔고 앉아 있고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일단 저는 그냥 네. 팁을 드리면 그런 걸 특강에서 하시죠.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어찌됐든 그러니까 국내에서만 하지 마시고 해외에 네네. 하나 계좌가 있어야 되고요. 왜냐하면 지금 막 도기자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 노벨 그 수상자분께서 하락할 거다, 사기다, 빵원이 할 거다. 이제 뭐 되게 비관론자들, 비게이츠를 비롯한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국내에 또 거래소 분들은 뭐 1억 갈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기존에 갖고 있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그 비트코인을 팔아서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에 저희가 투자하지 말라고 했던 그 시기 13,000달러에서 이제 밑으로 지금 반토막 났으니까 그거를 복귀하기 위해서 다른 코인을 사거나 이런 것들은 정말 하면 안 되고요. 그냥 암호화폐 5대장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5개만 거래하세요. 아까 얘기한 대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 캐시, 이오스 이 정도만 거래를 하셔도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고 마이너스 난 거 복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국내보다는 그래도 해외 계좌를 통해서라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해외 계좌는 양방향 거래가 가능한데 이게 양방향 거래가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음. 왜냐하면 반대 방향으로 배팅을 하게 되면 본인이 죽거든요. 네네네. 올라갈 때 하락에 배팅을 하거나 그래서 항상 또 염두에 둬야 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자산의 가치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걸로 돈을 벌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또 우리나라 분들은 또 이렇게 열정이잖아요. 빨간색, 붉은 악마 그렇기 때문에 다음 뉴스. 네. 여러분 지금 도라에몽 테크수다 2018년 5월 5째 주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이번에 통신사들끼리 또 되게 재미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역시 LG가 말이죠. LG U 플러스. 여러분 도라이브가 LG U 플러스 데이터 요금제를 쓰고 있잖아요. 무제한 요금제를 쓰고 있습니다. 계시죠, 또. LG 사용자 여러분 저한테 메시지 주면 제가 1기가씩도 줄 수도 있어요. 여튼 근데 이쪽이 막 무제한 요금제 막 풀고 뭐 선택 약정 해가지고 되게 싸게 이렇게 쭉 떨어뜨려 놓은 건 맞거든요. 그렇죠. 거의 10만 원대 내지 9만 원대에서 무제한 음. 요금제 써야 됐던 사람들한테 여기는 LG U 플러스는 속도 QS 걸지도 않아요. 뭐냐면 그 말은 뭐냐면 KT라든가 SK텔레콤 여기는 무제한 요금을 주고 몇 개가 쓰고 나면 속도를 떨구거나 아니면 또 다른 요금제가 있어요. 애들 보면 이제 애들한테 뭐 3만 원짜리 요금에다가 거기서 몇 비싸. 천을 더 내잖아요. 네. 그러면 1기가 내지 2기가 요금제를 줬다가 네. 2천 원인가 얼마 더 내면 3G로 넘기면서 무제한 줘. 아.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식의 이제 되게 이런 요금제를 많이 만들었어요. LG가 로밍에 또 그렇죠. 로밍 요금 되게 비쌌잖아요. 네. 저희 갈 때 그래서 뭐 하루에 보통 10,000원씩이죠. 10,000원, 11,000원. 뭐 SKT는 11,000원 정도 하고 KT나 LG는 거의 하루에 10,000원 정도. 근데 이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갔을 때 국내는 LTE인데 해외는 LTE가 아니에요. 왜냐면 많은 사람들이 로밍에 대해서 착각하는데 거기 있는 망을 쓰는 게 아니라 VPN으로 연결되거든요. 속도가 저하되죠. 당연히. 근데 거기 이제 3G 방을 주니까 당연히 느린 거고 네네. 그래서 안 썼던 거고. 근데 그 3G를 씀에도 불구하고 애들은 그냥 간편하잖아요. 예전에 그냥 가서 딱 끼고 이제 뭐 바꿀 필요 없이 그냥 껐다 끼면 그렇죠. 그냥 거기 현지 제휴된 이통사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왜냐면 가끔 가다가 이제 복불복으로 이제 저기 현지 유심으로 그냥 사서 꼈는데 인식이 잘 안 돼가지고 힘들었다 이렇게 하니까 야 귀찮은데 그냥 로밍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좀 많은 것 오는 같고. 전화도 또 받아야 되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러니까 저는 좀 열받은 게 왜 이 시기냐는 거죠. 시기가. 근데 난 너무 웃겼어요. 왜냐면 최근에 그동안- 통신사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네. 너무 어렵다. 이 정부 들어가지고 망한다. 수익이 저희들 그 얘기했잖아요. 지금 통신사들이 1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너무 어렵다 했는데 갑자기 졸지에 LG가 여러분 로밍 싸게 해드릴게요. 딱 이런 얘기 하니까 갑자기 KT도 데이터 온요금제를 내놓으면서 개편한다고 자기는 발표했어요. 네네. 여기도 그렇죠. 예? 4만 원대부터 데이터 무제한 네. 데이터 온 3종 출시했어. 선택 약정 시 월 3만 원대예요, 진짜. 그러니까 소량 이용 고객 대상 선택 약정 시 2만 원대 음성 무제한 데이터 1기가 요금 신설. 해외는 국내 음성 통화료 초당 1.98원 적용. 이러면서 이제 자기네가 모바일 이용 형태를 면밀히 살펴봤더니 요거에 필요한 요금제를 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진짜 갑자기 왜 이렇게 데이터 요금제에 대해서 뭐가 터질 것 같아서 나오는 건가요? 일단 그 정부에서 보편 요금제를 못 만나게 하려고 이러는 거예요. 아니요 보편 요금제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보편 요금제를 맞추기도 하기 전에 사실은 알뜰폰에서 지금 약간 좀 전쟁이 먼저 발표됐다 저는 보거든요. 알뜰폰 업체들은 가뜩이나 마진이 안 남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지금 헬로 모바일이라든가 항상 얘기하시던 KTM 모바일이라든가 미디어로그 이런 회사들이 뭐 4만 원 언더 요금으로 3만 3천 부가세까지 하면 약간 4만 원 좀 되긴 하는데 그때 10기가씩 주고 하니까 근데 그쪽으로 몰리고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죠. 일단 그렇게 그러니까 CJ에서 저질렀고 그래서 CJ에서 사실은 먼저 낸 3만 3천 원에 음성통화 무제한 쓰고 있었는 무제한 요금제 내놔서 이제 되게 폭발적으로 인기 끌었는데 그러니까 알뜰폰 업체들이 근데 이제 또 단말기 이슈가 있잖아요. 단말기를 이제 교체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알뜰폰 사용자들한테 단말기 이슈가 좀 있거든요. 가격이 네네네. 비싸니까. 그래서 그걸 요금이랑 어차피 자기가 썼던 거 갖고 가면 안 됩니까? 당연히 되죠. 근데 이제 교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교체하는 분들? 네, 킬러 단말기든 신형 단말기 쓰고 싶으신 분들은 보조금이 아무래도 많이 나오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발생을 해서 이제 좀 근 한 달이거든요. 이게 한 4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그래서 되게 많이 갔대요. 되게 많이 가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일단은 뭐 기존에 왜 인프라를 바꾸는데
그러니까 CJ 같은 게 약간 좀 제가 볼 때는 단점이었던 게 음성 통화는 3G로 넘어가요. 근데 이용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3G랑 뭐 LTE랑 되는 건 잘 모르는데, 근데 저는 그러니까 정책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KTM으로 다시 바꿨는데 어찌됐든 간에 사용자 이통사들이 경쟁을 하면 결국 사용자가 즐겁다라고 저희가 늘상 얘기를 했던 것처럼 지금 즐거운 입장이 되었던 부분이고 이통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제 그 정액책 요금제를 많이 내놨던 이유는 뭐 계속 이제 뭐 까대기 당했잖아요. 뭐 속된 말로 이제 까대기 계속 당해서 뭐 이제 원가 까라 계속 이런 식의 이야기 나오고 있으니까 어쨌든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근데 이제 뭐 LG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게도 됐던 게 이용자들이 많이 주파수 대역이 좀 많이 남아서 쓸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요. KT 같은 경우도 망이 워낙 좋은데 SKT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다른 게 망이 주파수 대역 이렇게 좀 여유가 좀 없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년에 이제 5G 상용화가 들어가니까 5G로 넘어가게 되면 주파수 대역이 또 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만들고 이런 요금제를 만든 게 아닌가. 근데 5G를 아무리 민다 해도 그쪽으로 많은 사람들이 시프트할 것 같지는 않아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영역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그 사람들을 유도하는 아니 방송 관련된 사람들이라든가 그쪽 관련 사람들한테 아닌 다음에야 뭐 굳이 왜냐면 영상 통화는 맨날 킬러 앱이라고 했는데 영상 통화 아직도 주에서 하는 사람 난 드라마에서밖에 못 봤어요. 그 얘기는 3G에서부터 나왔죠. 3G 폰 나올 때. 그러니까 LTE 갈 때가 킬러가 영상 통화가 될 거다 했는데 영상 통화가 아니라 그냥 데이터에다가 비디오 컨텐츠의 소비였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 헛짚은 거죠. 영상 통화 사람들은 안 했지만 대신 비디오 컨텐츠, 뭐 종편이라든가 TV 여기서 나오는 뭐 OTT 서비스들, 다양한 OTT 서비스들 그런 컨텐츠들, 그다음 웹에서 만든 웹드라마 이런 그러니까 영상 컨텐츠의 소비가 늘어난 건 맞고, 근데 대신 영상 통화는 아니었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어쨌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이제 와이파이 뭐 지하철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근데 아니, 와이파이 지하철 부분들도 되게 느린 거죠. 그러니까 뭐 출퇴근 시간 사실 많이 쓸 거 아니에요. 출퇴근 시간에 쓰다 보면 정말 뭐 모뎀 속도 정도밖에 안 나오니까 그 상황에서. 근데 그거 해결하라고 하면 그건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LTE를 더 많이 쓰게 된다. 그냥 와이파이 아예 꺼버리고 난 LTE 쓸게. 그죠. 무선면에 접속해서 사람이 진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그 셀에 그렇게 많이 왔는데. 그 셀에 그냥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니까 어찌됐든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동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계속 좀 뺏어봐야겠다 이통사들한테 뭐 본인들은 죽겠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뭐 요금제 내놨고 무제한 요금제 해놨고 그러니까 저 뭐냐면 실제로 얘들 1%의 헤비 유저들 때문에 나머지 이용자들도 고가 요금제를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걸 하지 말고 그러니까 사실 도기자님도 이제 얼마만큼의 데이터를 쓰는지 잘 모를 거예요, 내가. 아니 좀 체크해요. 방송해야 되니까. 아니 왜 체크를 해요? 왜요? 아니 얘가 알려주면 되잖아요. 아 혹시나. 아니 그게 아니니까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나는 그러니까 왜냐면 얼마 남으셨습니다 하고 알려줘야 되는데 얼마 데이터를 쓰지도 않고 있는 상황인데 고가 요금제 쓰고 있는 거죠. 그렇죠. 단말기를 뭐 비싼 아이폰 X를 쓰기 위해서 갤럭시 S9을 쓰기 위해서 고가의 요금제를만 쓰게끔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통사들 책임이 크다라는 거죠. 사실은 뭐 LG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런 부분이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저는. 근데 왜 이 시점에 이제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이 정부 들어가지고 통신사 다 죽으라는 거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았던 이동통신사였는데 왜 요즘에 갑자기 이렇게 화다닥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것도 좀 신기하네요. 소비자들이 움직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보세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선거 끝나게 되면 또 약간 뭐 어떤 재편되는 상황도 있을 거고 그 와중에 민심을 업은? 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또 뭐 거세질 거고 그러니까 미리 선제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저희들은 할 만큼 했는데 더 이상은 양보 못 하는데 좀 봐주세요 이런? 그럼 그래봐야 이렇게 해봐야 그 분들이 아마 내부적으로 다 계산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영업이익이 30몇 %인데, 예. 이거 20몇 % 주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런 거 그럼 이거 좀 다른 얘기인데. 네, 그렇죠. 자한당이나 바미당에서 말해요. 네. 이 통신사가 민심을 정부에 지원하기 위해서 갑자기 이때 발표한 거 아니야라고 하면 할 말 없겠네. 그럼요. 재밌어요. 아무튼 지켜보고 어찌됐든 사용자는 즐겁고 그리고
본인,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통사들이 물산 얘기지만 당신은 데이터를 이만큼 쓰고 있습니다. 다른 요금제를 쓰면 요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라는 이런. 에이 그런 얘기는 안 하지. 아니 그러니까 나 같으면 안 하겠다. 그런 것만 했어도 훨씬 더 많은 게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제 알겠습니다. 입장에서는. 이제 끝내야 될 시기가 다가오는데 저희들이 이거는 간단한 뉴스 하나로. 네, 드디어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인수를 확정지었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소식을 저희들이 항상 예전에 많이 집중적으로 그렇죠. 드렸고 이쪽이 이제 미국 기업들 애플까지 끼어들이는 어떤 신의 한 수라든가 그러면서 이제 막 중국, 대만계를 물리치고 그다음에 뭐 가서 도시바 메모리 인수. 그래서 중국이 뭐 끝내 허가 안 해준다 했는데 일단 각국이 인정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진짜 각국 규제 당국으로부터 승인이 완료돼서 인수대금 납입이 마무리됐다. 최종 완료일은 2018년 6월 1일로 예상된다. 참 대단한 배팅이었죠, 이 여건은. 신의 한 수죠. 정말 네네. 신의 한 수였고 SK 뭐 그냥 번 걸로 내도 그래 알았어 그러고서 네네. 미래 성장 동력을 또 갖고 오는 거니까 뭐 도시바가 갖고 있는 또 테크놀로지 당장은 뭐 관여할 수는 없긴 하지만 아니면 일본에서도 그걸 우려했죠. 한국에 이거 인수하고 나서 그 핵심 기술들이 또 하이닉스로 다 이전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이제 뭐 그런 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고 뭐 여튼지 간에 이제 막 왜냐면 제가 이야기했었잖아요. 데일 테크놀로지 월드 행사에 제가 갔었는데 메인 스폰서가 도시바였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을 거예요, 방송에서. 아니 SK 하이닉스한테 인수되는 회사가 메인 스폰서인데 하이닉스는 나오지도 일단 않았고요. 삼성 메모리 사업부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후원을 하긴 했어. 근데 작은 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그 기업들은 잘하면서도 글로벌 브랜딩 같은 거 이런 걸 약간 좀 평판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면 좋을 텐데 부자긴 부자인데 어떻게 돈을 써서 그 브랜딩화하는지 잘 모르는 듯한 너무 안타까운 그런 걸 느꼈는데 여튼지 간에 하이닉스가 인수해서 저는 좀 갖고 와야 된다라고 보니까 이게 베인 캐피탈이고 뭐고 나중에 하이닉스가 돈을 더 많이 벌어가지고 베인 캐피탈 지분까지 다 통째로 갖고 와야 돼요. 왜냐하면 삼성전자 40%잖아요. 도시바 16.2%고 웨스턴디지털이 14.8%인데 여기 또 4위예요. SK 하이닉스가 11.6%거든요. 근데 이제 얘들이 만약에 합쳐지면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하고 마이크론은 이제 미국 기업이니까 둘이 합치게 되면 또 그렇게 되고 삼성전자 굳건한데 중국이 이제 또 10년 동안 170조 투자한다고 하니까 중국은 알아서 클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10년 전에도 이 얘기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땡겨봐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10년 전에도 중국이 뛰어든다고 해가지고 다 죽는 거냐 하더니 실패로 결론이 났어요. 아니 뭐 긴장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알아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는 이제 알아서 대응해. 언론 봤더니 뭐 중국이 또 반도체 현대국 위기다 이러길래 이놈의 그 분석가들은 이 정도 되면 반성을 하고 나서 글을 써야 되거든요. 위기를 너무 조장하는 인간들이야. 그렇죠. 네. 거기 그래야지 뭐 얻어먹을 게 일단 있으니까. 죽방 한 대 날려줘야 되는데 그런 인간들 말이에요. 날릴까요? 옥수수 다 떨궈줘야 되거든요. 여의도에 있는 애널들 말이에요. 편집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진짜 위기라고 하고 나라 망한다 반도체 사업 망한다고 했고 망하긴 뭘 망해. 예측을 다 실패했으면 최소한 한 번은 저희들이 예측을 제대로 못했다. 위기론을 과정 10년간 위기면 너무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야 나중에 그거 봐 내 말 안 들었더니 중국한테 당해서 이럴 것 같은 놈들 같아요. 10년간 위기라고 하면 누가 대응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너무 과하게 위기를 조장해서 거기서 종사하는 국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을 너무 긴장 상태로 몰아넣고 있어요. 다른 나라가 보면 전 세계 1등 하는데 쟤는 왜 이렇게 바짝 졸아 있지만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알아서들 잘 할 테니까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시고 여튼지 간에 SK 하이닉스가 도시바 메모리 사업부를 인수해서 이제 2위 내지 3위로 이제 딱 도약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가야죠. 전율로만 보면. 네. 그래서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6월에 암호화폐 수익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가서 떡고물로 밥 한 끼 얻어먹는 걸로 저는 항상 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도 화이팅 해주세요. 그럼요. 화이팅. 6월 말에도 쏘시는 거죠? 네. 6월 말에. 여러분 정리입니다. 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6월에 만나요. 안녕. 보온의 날이야. 도라이브 테크 수다는 저녁이 있는 삶을 위한 댄디한 화상회의 서비스 구름이 행복창업지원센터 SK 서울 캠퍼스와 함께합니다. 후원 문의는
테크수다 페이스북 메신저로 연락 주십시오.